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유머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매번 이제 고덕 캠퍼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신문사, 방송사 이런 데 기자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서로 정보를 좀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뭐 평택 캠퍼스 사기에 대해서 오기에 대해서 여러 말을 했었지만은 모든 정보를 다 이제 리셋하고 여기다 맞출 겁니다. 리셋이에요? 예, 리셋입니다. 예. 왜냐면 그만큼 지난 그 주에 제가 받았던 정보가 좀 확실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또 영상으로 제작하기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모두 포스팅을 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도 이거를 토대로 한번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평택 캠퍼스 피포 마감공사 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현장에서 쓰는 용어를 잘 모르고 혼동하는데, 사기가 이제 껍데기는 이제 외부는 어지간히 됐거든요. 그래서 내부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흔히 말할 때 내부 공사라고 하는데 삼성에서는 마감공사라고. 마감공사. 그래, 외부는 됐다는 얘기죠. 근데 자, 끝에 보면 아직 마감이 좀 덜 돼 있어요. 근데 내부 공사를 마감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지TV에서는 앞으로 이제 내부 공사를 마감공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삼성에서 얘기하는 걸 우리 똑같이 따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기가 이제 우리 한번 내용 조금 내려보시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게 이제 두 개 신문 그 내용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스튜디오 위에가 이제 ASML 있잖아요. ASML이 순이익이 37%가 다운되고 수주가 61%가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ASML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ASML 하면은 뭐 EUV라든가 DUV라든가 이런 것들만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파운드리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EUV 아래에 있는 DUV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근데 파운드리 중에서 이제 그 기계 중에서 EUV라든가 지금 인텔이 몇 개 가져갔던 하이엔의 EUV 같은 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TSMC도 하이NA EUV가 5천억이 넘거든요, 하나에. 그것도 사가지고 오는 것도 딜레이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TSMC가 딜레이 시켜버리니까 삼성도 똑같이 딜레이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이 좀 커질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주시죠. 인공지능 이 부분이요. 자, 인공지능을 제외한 자동차, 스마트폰, PC 교체 수요가 정체된 탓이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이게 좀 생각보다 한 20% 이상 성장할 줄 알았는데 뭐 10%대 이렇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M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중에서 특히 전기 자동차 지금 수요가 완전히 줄어버렸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에서도 막 그걸 하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벤츠가 자율주행 자동차 3단계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더라고요. 어쨌거나 자동차 그 판매 대수도 좀 거기에 반도체가 무지하게 들어가거든요. 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것들이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침체가 되면서 파운드리 시장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택 캠퍼스의 4기의 절반 정도, 페이지 2나 페이지 4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그 파운드리 라인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결국 지금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침체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 하다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약간 국지전처럼 이렇게 이런 게 벌어지니까 지금 경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게요. 내려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예, 그런 내용들 위에 한 5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올해 파운드리 전망을 10% 이상에서 약 10%로 낮췄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1월 올해 파운드리 시장이 2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반도체 공급난으로 연평균 26%씩 성장한 2020년에서 2022년의 슈퍼 호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불과 3개월 전에는 파운드리 시장이 2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운데 그 보라색 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체크해드리고요. 네. 이 부분이요. 자, 미국, 일본 등지에 동시다발적으로 파운드리 공장이 지어지고 있어 공급 과잉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반영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하는 파운드리 라인의 양산 시점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6년으로 1년 이상을 미뤘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막대한 수십조 원의, 수백조 원의 그 보조금을 주면서 뭐 TSM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 심지어 SK 하이닉스까지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파운드리 공장이에요. 파운드리인데 미국에서 삼성한테 64억 달러의 그 보조금을 주면서 막바지 협상에서 중요한 과제가 뭐였냐면 메모리 공장을 뭐 D램이라든가 첨단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를 미국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삼성이 끝까지 그걸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파운드리 시장 공장은 무지하게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라인을 더 증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부장님한테 2주 전인가 내 전화를 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공급 과잉이 2, 3년 뒤에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삼성도 평택 캠퍼스의 4기 P4에 파운드리 계획을 가졌던 것을 싹 바꿔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얼마 전까지 올 연말에 24년 말에 텍사스 테일러 팹을 가동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아는 그 협력사의 그 소장님도 저기에 갔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가동을 26년으로 1년 이상 그냥 연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좋다고 오늘 신문에도 뭐 재고 자산이 줄어드니 많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삼성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밑에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지금 평택 캠퍼스 이제 그 109 지역이죠. 네. P1, P2, P3 뭐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죠. 근데 요거보다는 사실은 밑에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표를 만든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면서 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있고요. 제가 그동안에 올렸던 뭐 4기라든가 5기의 일정 같은 경우들은 여기에 맞추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4기 중에서 빨간표 된 거, 그걸 한번 먼저 보시죠. 이 부분이죠. 예. 그거는 이제 4기의 가장 첫 번째 크리눔인 페이지 1이에요. 근데 저게 뭐냐면 메인 팹이에요. 메인 팹이라는 건 이게 클린룸이 4개 있거든요. 클린룸 중에서도 메인이 되는 거예요. 네, 저게 이제 신형 D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램이라는 게 뭐냐면 D램을 여러 개, 8단, 12단, 16단을 쌓으면은 HBM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저 현장에서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1층, 2층, 3층이에요. 근데 1층 같은 경우 지금 그 완전히 위에 한번 쭉 보실까요? 위로 올라올까요? 예, 위에 제가 참고되는 사진을 몇 장을 올려놨어요. 딱 보시면은 조금 더 위에요. 아닙니다. 밑에였습니다. 밑으로요, 예. 밑에 보면은 밑에 사진 보이죠. 지금 4기의 페이지 1이 1, 2, 3층인데 이렇게 위에 천장에 수많은 덕트와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저 상태래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1의 1층이 이렇게 천장이 높은데 좀 한 2m 정도까지만 텅 비어 있고 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밑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 사진 한번 보죠. 이렇게 이 장비들은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위에 있는 요거 한번 표시를 해 주시죠. 아니에요. 요거 위에 설비. 이 부분이요. 그렇죠. 그런 설비들만 1, 2, 3층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층, 3층에는 일반 신발을 신고를 못 들어가고 방진화, 먼지 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신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페이지 1은 신문에도 보면은 6월 가동이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에서 정보를 주신 분하고 지난 금요일 날 만나서 직접 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가동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동하면은 그냥 전체 공장이 다 네.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는데, 반도체는 8개의 그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식각, 뭐 세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도체 웨이퍼가 둥그런 게 하나 라인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완전히 생산돼서 완제품으로 나오는데 길게는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계를 놓고 끝에 8번째까지 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동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 공정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기계가 들어오는 거죠. 저거에 대해서도 제가 협력사 그 대표를 자주 만나는데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평택 캠퍼스에 사람이 뭐 한 거의 2만 명 가까이 있는데 지금 페이지 1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이지 3가 제가 협력사 대표한테 여러 번 들었는데 4월 15일 날쯤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한다 그랬는데, 저기에 대한 것도 4월 25일이면 내일 모레거든요. 안전감시단 입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마 공지문을 어디 올려놨는데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맨 아래에 두셨나요? 아래에 둔 것 같아요. 요겁니다. 네. 예. 요런 정보를 저한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요렇게 표시를 해 주시죠. 이 부분이요. 예. P4 페이지 3 마감 공사라 그러죠. 네. 그게 내부 공사인데 마감 공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삼성은 어제인가 그 신문에도 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삼성은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이야기를 하고, 내부에서 만일 이렇게 설비 공사를 하다가 마감 공사를 하다 불이 난다 그러면은 진짜 했던 거 그냥 싹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용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안전감시원들이 2중 3중으로 이렇게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 안전감시원을 네. 협력사를 지금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제안서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25일날 현장에서 P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T를 해가지고 5개 협력사가 이제 들어가서 PT를 하고 그날 2개 회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안전감시단이 정해져야지만 이제 본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일정은 일단 리셋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3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회사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여기에 페이지 3에 안전감시단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료가 참 보시기에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중요한 것들은 다 지웠습니다. 여기에 이름도 들어가 있고, 전화번호도 네. 있는데,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네. 예. 우리 서로는 공유할 수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시죠. 위에요? 네. 입혀요. 그래서 페이지 3는 AI 관련 반도체 라인으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크린룸 공사가 곧 시작할 것 같은데,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삼성의 크린룸은 신성 ENG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혹 신문에 보거나 이렇게 발표된 거 CR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크린룸이 약자예요. 그 다음에 DR이라고 또 나와요. 제가 여기 여기 다 올려놨거든요. DR은 뭐냐면 드라이룸이에요. 그거를 이제 건조시키는? 그렇죠. 그런가? 그런데 네. 이제 그 삼성 쪽에서 전제 정보를 주신 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신성 ENG를 2019년인가 그때쯤에 여기 지식산업센터에다 사무실을 제가 계약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성 ENG하고 인연이 있는데, 신성 ENG가 크린룸을 잘 만든대요. 하자도 없이 잘한대요. 그래서 페이지 3에 구획만 이렇게 딱 정해주면 언제라도 이렇게 가서 공사할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페이지 3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페이지 3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페이지 1에서 일부 남는 인원들이 네. 페이지 3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하기를 6월에 들어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협력사들이 자기네 인원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네. 인원들이 한번 나가버리면 손발이 여태껏 잘 맞던 인원들이 새로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루머 같기도 하지만은 또 사실상 맞는 얘기일 수도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듣기로는 저 페이지 3에 협력사한테 들었습니다. P5 5기의 그 삼성물산 직원들이 그렇게 인사 발령 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5기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인원을 페이지 3로 인사 발령을 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삼성물산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현장에서는 세클이라고 합니다. 세클? 예,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사명을 바꿨어요. 회사 이름을 삼성 E&A로 바꿨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냥 세클이라 그래요. 네. 세클도 저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인사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P5기는 뭐 당분간 이제 무기한 연기가 맞겠네요. 저한테 그 정보를 준 그 관계자, 네. 예,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이제 관계자분이 삼성 임직원이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아주 이렇게 하급 직원은 아니고요. 그분은 이제 그 평택 캠퍼스가 2015년 5월 7일 날 어린이날 다음 날 공식적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착공식을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땅 파기를 했던 거죠. 그때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을 있었던 거죠. 네. 10년을 있었다니까 이게 평택 캠퍼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택 캠퍼스 얘기지만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평택 캠퍼스 1기를 시작할 때, 땅을 파기 시작할 때 네. 우리가 간이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댓글로 뭐 불가능한 뭐야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고 제 블로그에도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분이 의외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기 땅 팔 때 네.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간이역을 이렇게 건의를 했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 출퇴근 문제가 있으니까. 네, 출퇴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대요. 만일 차로 셔틀버스로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교통이 힘들잖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종업원이 막 10명이에요. 제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확정 이전을 했는데 멀리 가야 돼요. 예. 기존의 인원들을 교통편을 저희가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런 개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삼성이 2015년쯤에 이렇게 건의를 했겠다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국토부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뭐 이미 LH는 2008년에 검토가 끝났던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뭐 LH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일기 땅 팔 때 삼성은 건의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없지만은 네. 조만간 좋은 뭐 간이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좋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네. 아니면 우리가 한번 뭐 드론을 날리든가 현장을 한번 가든가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한번 할 수도 있겠죠. 예. 저희가 이거 이렇게 논했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간이역을 언급하고 뭘 언급할 때마다 그 일대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예. 한 번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분양 사무실도 와갖고 뭐 계약률도 한 번 이렇게 그래프가 막 올라갈 정도로. 예.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뭐 부동산 띄우기 이런 게 예.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도시개발을 할 때 LH에서 계획을 했던 사안인 거고. 예. 교통 이제 그 기능을 위해서 삼성에서도 직원도 출퇴근 문제 그리고 이제 교통 이제 그 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가 된 거지. 우리 그거를 주장하는 거지. 뭐 어떤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 4기를 본다면은 페이지 1하고 페이지 3 그러니까 이게 서측이죠. 네. 그래 이쪽으로는 거의 계획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에 이게 이제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거든요. 네. 저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정말 네. 여기에다가 네. 그분이 이제 정보를 주신 우리 뭐 신문사나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분들은 이제 취재원이라 그러죠. 취재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또 이렇게 감춰야 되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저는 부동산하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 취재원들의 그런 거를 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이걸 다 말을 까발려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주신 분이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를 네. 자꾸 요 맨 밑에 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맨 밑에. 상반기 중, 6월 중, 예. 마감 공사 예정. 예. 네. 그래,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상반기 중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들은 거에 따르면 6월 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가 동시에 갈 것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여러 번 올려서 놨었는데 왼쪽은 메모리, 오른쪽은 파운드리라고 했는데 네. 그 지워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도 어떤 걸로 갈 거 있냐면 여기 네. 한번 읽어주시죠. AI 관련 HBM D램으로 갈 듯. 예, 그렇게 같아요. 말씀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AVP라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페이지 1은 메인 핍이거든요. 네. 저기는 원래 계획대로 가는데 페이지 2, 3, 4는 네. 이게 하나의 크림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이기 네. 때문에 저거를 칸을 여러 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뭐 3칸, 4칸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자 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에다가 우리가 뭐 약간 규모가 작지만 뭘 해달라 이런 건의가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지난주 아마 한 목요일이나 그때쯤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사가 들어갈 듯 하다는 얘기. 야, 아니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예. 지금 페이지 3가 예. 지금 이제 뭐 한 5월, 뭐 4월 말에서 5월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여기 이제 안성감시단이 그건 네. 공식적이잖아요. 4월 네. 25일 날 네. 입찰이 나왔으니까요.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페이지 2와 4가 뭐 6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세 개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페이지 1이 뭐 6월 가동이라 그런다 할지라도 네. 거기에 인원이 뭐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렇죠. 계속 있을 거니까. 지금처럼 많지는 않지만 거기도 사람이 있고 네. 페이지 3는 뭐 이제 당장 시작하니까 거기 또 뭐 10,000명, 2만 명 들어갈 거고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예상하실까요? 그분이 말하기를 전에 한번 만났을 때 얘기는 평택 캔버스가 잘 돌아갔을 때 한 5에서 6만 명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기가 P5가 지금 뭐 그냥 슬렁슬렁 슬로우 다운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접어두자고요. 접어두고 4기에만 인원이 대략 한 4만 명 되지 않을까. 4만 명. 그죠? 그러면 4만 명 정도라 그러면 네. 페이지 1, 2, 3, 4에서 그냥 만 그러면 4만 명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4만 명이라 그러면 평택 캠퍼스가 우리 고독신도가 잘 돌아갈 때 한 80%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돼도 아마 6월 뭐 아니면 한 7월 이 정도만 되면은 이 고독신도시 평택 캠퍼스 평택 이 정도가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 뭐 1, 2, 3기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동도 지금 이제 또 건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 말씀을 드렸지만 1기에도 좀 옛날 그거 벌써 2007년 17년에 돌아갔던 거니까 거기도 D램 라인도 신형으로 지금 그냥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인 광고를 보면 P1, P2에도 여전히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사무동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 사진으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보면 대기 방지 시설인데, 저기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좀 궁금했는데, 스크러버라고. 스크러버가 뭘까요? 이제 이 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이제 뭐 그 매연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포집을 해서 이제 걸러주는 장치거든요. 저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필터 같은 경우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냥 필터를 여러 단계로 해가지고 그걸 다 걸러버리는 거죠. 그것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만든 지 한 2, 3년 됐는데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이게 우리 평택 캔버스의 4기 제가 P4L이라 그랬잖아요. 삼성이 P4L이라고 많이 썼는데 요즘은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저렇게 지금 일정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저거를 제가 계속 이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지난 그 주에 금요일날 제가 이걸 다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집된 정보,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쪽으로 고속도로를 지나갔거든요. 어디 좀 지방 출장 갔다 왔는데, 전기 공급 시설에 여기 한번 표시하고, 거기 4층이거든요. 저기에 공사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은 N쪽에 전 4층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낮인데도 저기에 불이 엄청나게 많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곧 공사를 시작하려고
저기는 이제 전기 공급실에 뭐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전기 그 선이 있죠. 네. 그게 깔리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밑에 층에서 그 공기를 빨아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런 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 진짜 6월 달에 하는가. 그리고 어제 저녁에 퇴근 지나서 한 6시쯤에, 이쪽에서 일하는 기술인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현장에서도 5월, 6월에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내려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어떤 설비가 들어올지. 예, 요렇게 돼야지만 이제 가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위에 라인 시설 깔리고 반도체 장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일반인들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삼성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공식 자료.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지금 페이지 1은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고 페이지 3라든가 2라든가 이런 건 지금 텅 비어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여기가 페이지 1. 네, 이만큼 페이지 1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페이지 3죠. 여기. 네. 여기는 이제 전기 시설이고. 예, 전기 시설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위에가 지금 스크러버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저기요. 대기 방지가. 네. 그래서 요 사진도 지금 조금 지난 거거든요. 최신 업데이트를 좀 할 예정이고, 이 뒤에가 페이지 3, 페이지 2, 페이지 4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예. 네.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지 않고 그냥 가보면, 공장 크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들으니까 여기는 요렇게 약간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요렇게. 여기는 이제 4층인데 전기 시설이 들어갔는데, 네. 저기는 이런 데는 이게 판넬이 완전히 우리가 아는 그 조립식 판넬로 네. 되어 있지만, 저기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빗살무늬처럼, 그걸 갤럭시 창이라 그래요. 갤럭시? 그래서 네. 공기가 이렇게 드나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도 사진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한번 제가 조만간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다 설명할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만드는 그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성 ENG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제 블로그를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보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제 수장님 블로그 팔로워도 이제 곧 10,000명. 곧 이제 10,000 얼마 안 됩니다. 남았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네. 이거 제가 봤던 약간 다 봤던 부분이고요. 겁니다. 이런 자료는 보기 힘듭니다. 근데 네. 여기가 이제 페이지 3, 페이지 2, 페이지 3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사진도 전에 사진이거든요. 작년 사진인가요? 아니, 올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판넬도 거의 다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밑에가 페이지 2, 위에가 페이지 3인데, 여기가 대략 한 4층 돼요. 요만큼. 예, 그런데 저기에 전기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저것도 제가 이제 조만간 한번 최신 사진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전기 시설이 깔려야 되니까 밝아야겠죠. 저거 전기가 내려와서 위에도 주고, 위에도 그러니까 페이지 2에도 내려줘야 되고, 네. 페이지 4에도 위로 올려줘야 되고. 돼. 이런 그걸 먼저 하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도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다 말씀했던 내용들이네요. 예, 그래서 요 한번 읽어주시죠.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 부분이요. 예.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것 만들어달라 저것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하며, 최근 이러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P4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P5의 일정은 모르겠지만 P4는 위와 같이 정리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P4에 대해서는 일단 그 파운드리라는 일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램이라든가 지금 뭐 나오는 정보들이라든가 기사들을 다 보면은 파운드리 시장을 조금 이렇게 좀 쭈그러들고, HBM, 인공지능 이쪽으로는 뭐 지금 시장이 계속 좋으니까 삼성이 그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보면은 뭐 삼성이 어느 쪽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걸 검토한다 그러는데 검토가 끝난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4기 위에 네. 대기 방지 시설인데 스크러버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쁜 공기들이 나오면 그거를 다 아까 말씀드린 필터를 거쳐가지고 네.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놓은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전경이고요. 예, 최근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갈 건데요. 제가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 고덕 삼성로 이쪽으로 오면서 그 사무 3동, 네. 그러니까 사무 6동 이쪽으로는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지난번 소식과는 좀 다르게 네, 좀 다릅니다. 네네네. 오늘 이제 피포의 대략 전반적인 일정을 좀 안내를 해 주셨고, 사실 이제 뭐 4월 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 이제 페이지 3 같은 경우는 페이지 2와 4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6월 정도에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근데 또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또 인력이 대거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저희 그 소통위원회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사측에서 이제 그 채널은 그 해배된 내용은 이제 공식적인 또 채널이 있다고 해요. 그 링크를 저희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또 이제 삼성이 이제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나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뭐 오늘 이제 그 평택 캠퍼스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삼성전자가 1분기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그 속사정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택 캠퍼스가 작년 그 연말부터 올해 뭐 3월 지금까지도 거의 슬로우 다운, 뭐 홀딩, 아니면 뭐 일부에서는 셧다운 이런 얘기, 부분적으로는 셧다운도 있었죠. 그러면서 삼성이 협력사한테 공사 대금 기성을 안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영향 때문에 흑자를 기록한 거지,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팔아서 흑자된 거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그냥 회복세를 기록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삼성이 강점이 뭐냐면은 불황기에 많이 투자를 해서 호황기에 그냥 승자 독식, 그냥 그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은 이제는 완전히 잡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 방향대로, 그 길대로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제 카메라 들고 한번 외부 나가시죠. 날도 좋으니까 외부 나가서 삼성전자 전경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뭐 가력 예정지라든지 그 일대를 한번 뭐 차량을 통해서 돌고 뭐 중요한 지점을 내려서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또 이제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